CCTV를 피해 다녔다. 막 2층에서 뛰어내리고 아, 게임하려고? 네, 막 뛰어내리고 막 할 일 설정을 해라.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죄송하지만 뻔한 얘기입니다. 빠진 이유가 문제예요. 빠졌는데 그거 해봤자 안 먹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많은 분들이 홍보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래요. 해두면 된다고. 누르는 거 되잖아요. 아, 방금 지었어 나왔다. 와, 야. 어떤 기대를 갖고 또 와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보니까 본인이 게임 중독인데 공감 간다, 나도 진짜 끊고 싶은데 잘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신 분도 계셨고 자녀분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편 베스트 댓글이 차분한 말투에 그렇지 못한 내용이다. 얼마나 망나니 같은 삶이었는지를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게 너무 웃기다. 맞죠? 네, 망나니 같은 삶이었고 뭐 어머니가 너무 하셨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너무 했다, 나는 어머니 마음이 더 이해된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제 입으로 말하니까 더 어이가 없긴 하죠. 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부심은 있죠. 나는 수능 하루 전에도 PC방에 있었다는 부심.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경증이니까 해결이 된 거지. 아, 저도 그거 중증이면 봤어요. 해결이 안 된다. 네. 아니 어떤 재수생이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서울 거의 유학비 대주셨는데 그렇죠. 하숙집 비용만 한 달에 100만 원에다가 학원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어떤 정신 나간 그 20살 철없는 사람이 밤 11시까지가 자습인데 7시간 동안 해서 해 뜨는 걸 보고 나옵니까? 그쵸. 그걸 매일. 그거를 경증이라고 하면 도대체 중증은 뭐야 그러면? 저도 빠져나온 게 신기해요. 지금 돌아봐도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랑 리니지 하면서 친구들이랑 하잖아. 이제 저같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어울리는데 좀 좋은 그게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막 찐다같이 거의 그냥 친구한테 말 한 번 못 붙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게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친구랑 친해져 버리니까 이걸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난 이거 아니면 친구랑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거기가 공부를 시키는 기숙사였으니까 강제로 게임이 끊길 줄 알았지만 CCTV를 피해 다녔다. 막 2층에서 뛰어내리고 아, 게임하려고? 네, 막 뛰어내리고 막 17시간 연속으로 게임하다가 코피 좀 나고 네. 수능 전날에 PC방에서 게임을 오랫동안 했고요. 재수하러 서울 가가지고 하루에 7시간씩 게임을 했고요. 재수할 때는 수능 이틀 전까지 게임을 했고요. 이제 대학교를 가서 1학년 때 또 게임만 해가지고 학사경고 직전까지 갔었고, 휴학을 했는데 또 게임을 해. 폐수술 한 것 때문에 신체검사 4급이 나와서 공익근무를 또 합니다. 그거까지 하고 이제 게임을 결국 끊었죠. 뭐 초등학생이다 혹은 게임에 빠지기 전에 자녀가 있거나 이러다 그러면은 일단 습관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상은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그쵸. 할 일 설정을 해라, 네. 경계를 명확히 해라,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죄송하지만 뻔한 얘기입니다. 빠진 이유가 문제예요. 빠졌는데 그거 해봤자 안 먹힙니다. 그쵸, 그쵸. 아니 코드를 찾아가지고 옷장에서 뒤져가지고 하고 얼음으로. 왜 얼음으로 저기 모니터랑 본체 문질러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부모님께 안 걸리게 하고, 빠지기 전 혹은 초기 단계가 아니라 중증의 환자한테 중증의 분들께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300명이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말이 돼? 369명. 아 그래요? 그럴 수가 있나? 자, 이제 원칙에 대한 말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게 게임에 중독이라고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몰입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에 뭔가 몰입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여유롭고 한가하고 한심해 보이고 심심하고 못 견뎌요 그거를. 아 저는 게임을 하고 싶어도 안 빠지던데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게임이라고 모두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알코올도 술을 많이 먹지만 누구는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거고 그렇죠. 누구는 안 가요. 그걸 나쁘게만 볼 게 아니에요. 그 주제를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제가 수학에 몰입했듯이 다른 거를 중독의 대상으로 바꾸게 해줘야 돼요. 본인이라면 본인이 찾아야 돼. 부모라면은 찾아줘야 돼요 그거를. 제가 게임에 미쳤을 때 바둑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첫날에 갔는데 저를 딱 앉혀놓고 자 바둑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돌을 이렇게 너가 놔봐 그러면 이렇게 막았지? 또 도망가봐 막았지? 하는데 제가 그걸 뚫어버린 거야. 첫날에 뚫어버린 거야 내가 그걸.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당황을 하세요. 뭔가 내가 소질이 있나? 바둑을 한 달 했는데 거기 1년 다닌 사람들 다 잡습니다 제가. 아 진짜요? 네, 와. 그래가지고 근데 기원이 안 가는 날에 집에서 심심하잖아. 네. 내 맘을 바둑 들어가. 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바둑이라도 해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바둑에 중독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바둑을 그만두게 하셨어요. 아 잘하고 있는데. 예, 잘하고 있는데 난 바둑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못 다니겠다니까. 나 바둑 계속 시켰으면 리니지랑 스타크래프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바둑을 하셨었어요. 자녀들의 특성을 이해할 때 부모를 봐야 되는 거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거 하셨었는데 저런 거 하셨었는데 보면서 본인도 해보는 거지. 그게 나한테도 맞는 취미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부모님이신 입장이라면 본인의 뒤를 돌아보면서 나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얘한테도 좀 이런 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많은 분들이 공부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래. 게임 중독인 사람이 어떻게 공부로 중독이 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게임보다 약간 덜 재밌으면서 중독성에 빠질 만한 걸 시키셔야지, 공부는 대다수가 재미없어 하는 거잖아. 섣부르게 그걸 공부로 전환시키려 하다가 게임을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드럼에 빠집니다. 또 중독이 또 돼버려. 또 드럼에. 드럼이 일단 스트레스가 풀려요. 빵빵빵빵 때리고 음악 듣고 막 시끄럽게 하면서. 그래서 그때 좀 게임이 욕구가 좀 줄었어요. 바둑이든 드럼이든 본인이 빠질 만한 중독의 대상을 찾아야 된다. 게임이라는 건 보통 집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독의 대상을 바꿀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아까처럼 넷마블 바둑이라든지. 근데 뭐 넷마블 바둑까지 게임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그건 허용해 줘야지, 뭐라도. 독서 이런 건 어떨까요? 독서에 빠질 사람이면 게임에 빠졌겠습니까? 그렇게. 소설책이나 만화책에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또 말이 돼. 일단 인내를 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게임 대신 요거 하는 건 좋은데 언제 공부로 돌아가? 바둑 빠져가지고 바둑으로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바둑으로 나가면 안 돼요, 사람이? 바둑도 좋은 거잖아. 기본적으로 인내를 하셔야 돼, 인내.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인내가 제일 어렵지. 자, 두 번째 2번. 게임에 휴식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의 치트키는 이제 군입대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공익근무했으니까. 네, 공익근무도 어쨌든 훈련소를 4주를 가잖아요.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 4주 동안 게임 안 하면 너 금단현상 해가지고 막 밥 먹다가 막 이거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떨리는 거 아니야? 저도 걱정을 했어요. 인생에서 내가 4주 동안 게임을 안 한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하러 갔어, 훈련소를.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하루 종일 훈련하고 몸이 지치단 말이에요. 게임 생각 안 나더라고, 생각보다. 되게 신기했어요, 제 자신이. 내가 게임을 안 해도 게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구나.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게임을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았어. 군입대 찬스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쵸. 뭐 그게 긴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여행을 가도 게임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일주일 이상 해야 돼. 최소 일주일. 네, 일주일 이상. 근데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병대 캠프 보내야지. 혼자 여행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무조건이야, 이거는. 할 게 없는데 자기 자신 안 돌아보면 뭐 할 거야? 어디 자전거라도 타고 2박 3일 1박 2일 국내 여행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보내보고. 환경이 낯설수록 효과가 좋아, 이게. 왜냐면 뭐 핸드폰 잘 터져, 길 잃어도 그냥 한국말로 다 물어볼 수 있어. 긴장감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낯설면 긴장하게 돼. 위기감을 느낀단 말이야, 사람이. 최소 경기도 밖으로 나가야 돼. 서울로는 안 돼.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위기를 못 느껴. 유튜버 분들 보면은 막 국토대장정. 뭐 하루 이틀 만에 가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돌아보겠어요. 딴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힘들어야 돼. 환경을 마련해 주자. 세 번째,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성 친구. 이게 먹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자친구에 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 여자친구가 있어도 게임을 사실 합니다. 야, 끊어, 나 지금 게임 중이야. 이게 사실 더 많은 수의 남자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수단이 먹히지 않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은 좀 달라져요, 남자가. 그 여자친구가 게임을 하는 걸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면 그게 조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담배도 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게임 같은 경우도 이성 친구를 잘 만나면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럼 또 여자친구 사귀어서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떠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게임 중증 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게임 중증 환자보다는 그래도 사람 만나고 여자친구 사귀는 게 웬만하면 낫죠. 나쁜 길로 안 빠진다는 전제하에. 그 여자도 게임을 좋아한다면 최악이겠네요. 사실 그게 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랑 게임을 하면 또 많이 빠지기 쉽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쵸. 네 번째, 현실을 자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게임을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지 않는데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죠. 자기가 프로게이머 된다고 해. 야, 너 게임 좀 그만해 하면, 엄마 요즘에 프로게이머가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몰라? 페이커가 얼마나 버는지 몰라? 프로게이머 준비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1년이나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최고 티어까지 간다. 뭐 스타라면 레더인 거고, 롤이라면 티어인 거고, 최고 수준까지 가? 아니면 준프로 자격증을 따? 오케이, 인정. 그런 경우는 부모님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준프로 자격증은 아무나 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터무니없어. 그러면 이제 내려와야죠. 그거는 게임으로 갈 사람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자각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꽤 한다는 편에 속했고, 근데 제가 그 제일 잘하던 순간에도 준프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랑 붙잖아요. 100판에도 한 판도 못 이깁니다, 제가.
정도. 한 판도 못 이겨. 준프로는 또 프로한테 또 그렇게 벽을 느끼고 프로 안에서도 또 C급이 나뉘는데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게임 2편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게임을 통해 얻는 게 있다. 자존감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막 스타크래프트를 잘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와 우와 해주잖아요. 그걸 다른 데서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야 이걸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대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콘서트 했어. 막 몇만 명 앞에서 환호성을 들었어.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울해. 그쵸. 내가 게임을 통해 지금 얻고 있는 게 뭘까를 돌아봐야 돼. 저같이 소극적인 사람이다. 그럼 그게 인간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거기 아니면 못 사귀었어. 채팅으로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니까. 만약 자녀분이 소극적이고 쭈뼛쭈뼛하고 말 못하는 성격이다. 이 인간관계를 다른 데서 충족을 시켜줘야지 얘가 덜하겠구나. 이 생각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구 학원을 보내든 운동 다른 학원을 보내든 놀이터에서 뛰어놀든 주택에 살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 어디선가 친구의 집단을 마련해 줘야 돼. 특히 이제 자존감을 게임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 자존감을 채워주게 해야 돼요. 다른 잘하는 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자꾸 부추겨줘야 되고 운동이 됐든 예술이 됐든 악기가 됐든 노래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 아이는 잘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는 것 뿐이에요. 환자의 3분의 2가 소아 청소년이기 때문에 진료실 환경에서 아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뭔가 호기심이 다 많아요. 진료실 들어와서 뭐 뼈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인형 만졌다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었다니까. 공룡을 좋아했든 자동차에 미쳤었든 분명히 얘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잊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를 지원을 쭉쭉쭉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또 책상 앞에 앉히시는 거야. 책상에 앉혀놨으니까 그게 가려진 거지. 다들 잘하는 게 없다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니까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공부 잘하는 걸로 성공하는 시대가 사실 이미 끝났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애들이다? 지금도 이미 끝났는데 앞으로의 세대는 더 심하죠. 그게 AI가 지식의 격차를 사라지게 만드는데 지금 무한도전도 보면은 6명의 출연자가 본인들을 평균 이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평균 이하들이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분들이 진짜 평균 이하면 그 정도 레벨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공부를 시키려는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말썽장이었을 수 있어. 비행 청소년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진짜 말썽쟁이고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공부의 관점에서 안 보면 엄청난 능력자들이잖아.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이미 너무나 예시가 많잖아. 그게 극소수의 분야더라도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더라도 요즘에 오히려 남들 안 하는 거 하면 남들 안 하는 의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진료하는 건 남들 안 하는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삭제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자신의 손으로 게임 삭제 버튼을 눌러봐야 돼. 이거를 그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 지금 앞에 5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10년 게임하고 수능도 망쳤는데 대학교 들어가지고 또 장학금 잘리고 겨울방학 때 폐수술하고 그 상태에서 1년 휴학을 때렸는데 1년 휴학 때리면서까지도 내 게임하는 내 모습 보니까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게임을 삭제해야겠다 이 생각을 딱 했어. 근데 그때도 고민을 했어. 여기 지금 보면 삭제하고 다시 깔았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저도 그 고민을 했어. 친구가 너 삭제해봤자야. 야, 삭제해봤자 뭐 하루 안 하고 다시 깔겠지.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는 거야, 이게 마음속으로. 어차피 다시 깔 거야. 근데 아니야, 친구가 너 이미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재수 1년.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너 인생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삭제를 누릅니다. 눌렀는데 그 기분까지 생각나. 지금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저는 삭제하면은 괜히 삭제했다, 다시 깔아야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면서 그 1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와, 어쩌면 끊을 수도 있겠다. 삭제했는데 다시 설치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내 손으로 삭제했는데 남이 해주는 건 오히려 반발심이 들어. 남이 삭제했다? 가출할 거야 나는.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부작용을 낳습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 과정까지는 인내야. 우리가 20대만 넘어가도 게임 중독의 비율이 좀 감소해요. 대학교 가는 순간 뭐예요? 술 마실 수 있어, 이성 친구 사겨, 동아리도 해. 자유가 주어지면 생각보다 게임 안 한다니까? 그쵸. 학창 시절에는 자유가 없으니까 게임으로 푸는 거예요. 기다리면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 게임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대학교를 좋은데 못 가는데. 인생은 고등학교 전에 결정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20대 중반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고 자신의 자녀를 믿으시고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던 친구들도 뭐 대학교 좋은데 당연히 못 갔죠. 근데 그 친구들 사회에서 너무 훌륭하게 사업하고 뭐 경찰이 돼서 훌륭하게 사는 친구, 자기가 20대가 넘어서도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원장님은 뭐 타고났으니까 뭐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타고난 거는 맞죠. 근데 제가 타고난 건 수학을 타고난 거예요. 근데 수학 외에는 저도 진짜 암기 못하고요. 국어 지문 읽는 거 엄청 느려.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수학 말고는. 심지어 전 게을러. 건강 안 좋아, 체력도 안 좋아. 전 차라리 건강 타고난 분들이 더 부러워. 수학 선생님 중에 정승재 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막 인생 강의 같은 걸 하는 걸 가끔씩 봤었거든요. 저랑 사고방식이 진짜 똑같아. 수학을 대하는 태도까지 똑같아. 정승재님이 제가 진짜 공감되는 얘기 하나 하셨었는데, 인생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심지어 전 성격도 저는 타고난다고 봐요. 대다수의 성향이 쉬는 불공평한 거 아니야? 노력으로 되는 게 뭐야? 저는 뭐가냐고 생각하냐면은 태도예요, 태도. 인간이 딱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태도다. 군대 갔다 온 다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됐든 일을 대하는 태도가 됐든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됐든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 군대 갔다 왔는데 그게 아니잖아.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직원 교육할 때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저도 타고나기를 친절한 사람이 아니고 타고나길 밝은 분들이 계시잖아. 아 안녕하세요. 아 쏠 이거 되는 분들 있잖아. 나는 안 그렇게 태어났다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내가 안 되는데 쏠 하세요 해봐야 안 돼요.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경상도 사람한테 막 사투리 고치고 상냥하게 말씀하세요. 못 바꿔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도는 바꿀 수 있다. 톤도 못 바꾸고 말투도 못 바꾸고 생각도 못 바꾸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 90도로 인사 박으라 이거야. 아니 이거 못하겠냐고. 이거 못해?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태도를 바꿀 수 있다니까. 제가 그냥 환자분들 대하면은 환자분들이 뭐야 이 사람 화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으로 가리고 있잖아. 제가 무조건 환자분들한테 하는 게 들어오시면 일단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안녕하세요 이렇게는 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타고나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게임 못 지워? 게임을 못 지우는 사람이 있겠냐고. 있어요? 없죠. 없잖아. 지울 수 있다고. 이 내용을 보고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중독되는 성향 어떻게 바꿀 거야? 못 바꿔요. 그러니까 다른 중독 대상 찾으라고 한 거잖아요. 태도는 된다고. 누르는 거 되잖아. 아 방금 지었어 나왔다. 와. 야. 이런 거를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대박이다. 초등 1학년 아들은 휴대폰을 아직 안 사주신 상태면 사실 저는 안 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집안 사정마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휴대폰은 무조건 안 사준다는 마인드예요.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너네 어른 될 때까지 사줄 생각 없다. 진짜요? 네, 진짜로. 그 정도로? 일단 그렇게 말을 해놔야 돼. 해놓고 고등학교 때 사주면 애들이 좋아해. 근데 중학교 때 사준다고 했는데 중학교 때 안 사줘? 싸우는 거예요. 그쵸. 네. 무조건 뒤로 말해야 돼. 꿈도 꾸지 마라. 실제로는 고등학교 때 사주실 생각? 그건 모르죠. 상황 봐야지. 요즘에 뭐 맞벌이가 많으시니까 휴대폰 사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폴더폰 주셔야지. 폴더폰. 중학생부터 휴대폰 없으면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걸요. 반에 단체 카톡방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만 없으면 좀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저도 고민하다가 막 대안학교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해왔었어. 사실 대안학교 중에 휴대폰 금지인 학교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고려하고 있어요. 휴대폰 사주기 싫어서. 저는 이제 보행을 보는 사람이니까 휴대폰에 빠진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걸으라고 해도 휴대폰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 걸어봐 하면은 5초 걷는 거야. 10초 걷고. 근데 이거 보면서 걸어. 휴대폰 내려놓고 걸어. 막 안 뺏기려고 해. 그 5초 동안 걷는데. 옛날 게임 중독보다 지금이 더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할 수 있죠. 게임은 컴퓨터 앞에라도 앉아야 되고 학교에서도 못하고. 와 근데 아직도 300명이 넘게 계세요? 끝났는데도 300명이 계시네. 뭐 그러면은 뭐 밤샐까요? 저는 말하는 거는 사실 지치진 않아가지고 100명이 들어온다는 것도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300명이 들어오셨다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는 90도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